안녕하십니까. 아, 여러 번 카메라를 틀어놓고 말하는 연습, 프리 토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2시간 이상 프리 토킹을 했는데요. 2시간 이상 말을 하려면 나만의 내면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내만의 컨텐츠를 꺼내는 작업이 바로 에듀케이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독서를 하거나 혹은 리스닝을 하거나 경청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안으로 지식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말하기, 글쓰기, 표현, 노래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꺼내는 작업이 되겠죠. 제가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배움에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 혼자서 고민을 해보고, 모든 분야의 배움에 있어서 통하는 원리가 무엇일까를 어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해야만이 어,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가득 차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듣거나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배울 수 있는 폭과 넓이가 더 커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 그릇이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음, 많은 어떤 다양한 분야의 그런 것들을 들으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배울 때 있어서는 롤 모델을 잘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배움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분별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분별력. 분별력이라는 것은 음, 잘 나누어서 생각할 줄도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값지고 깊은 진짜 정도의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어떤 사도나 이단 사입이나 혹은 편법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정도, 올바른 진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가짜를 보고 가짜를 분별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인 지폐를 보고 가짜들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어떤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지식과 지혜들 가운데서 진짜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짜들은 심플하고 단순하며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질 않습니다. 근데 가짜들은 말이 화려하고 외모도 지나치게 어떤 퍼포먼스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가짜들이죠. 진짜들은 명품 의류를 안 입겠죠. 왜냐하면 내가 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명품인데 굳이 어, 명품 백이나 명품 의류를 몸에 걸치지 않겠죠.
물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다면 어떤 그 돈에 합당한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명품 의류와 명품 백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큰 부자들은 옷을 심플하고 단순하게 입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오래전에 청바지에다가 검은색 옷을 주로 그냥 늘 같은 옷을 입었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도 회색 티를 주로 입고 등장을 하곤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혹은 외모를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15년 전쯤에 옷을 되게 단순하게 입었고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의류만 선택해서 구입해서 입고 있고요. 브랜드 자체가 없는 옷들, 뭐 이런 옷들.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옷의 상표에 박혀 있는 옷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의 이름이 없는 옷들, 그런 옷들을 이제 구입해서 입고 유행을 민감하게 타지 않는 그런 옷을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사람이 어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존감입니다.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죠.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감을 가져야만이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타인한테 지나치게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홀로 한 20년 동안 외식을 혼밥을 해보고 홀로 혼밥을 해보고 홀로 나 혼자서 여행을 다녀보고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또래 문화에 의존을 하지 않고요. 또한 세상 트렌드에 나도 그 동참해서 가담해서 똑같이 그렇게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집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소속을 가지게 되면 그 소속의 조직의 문화와 그런 사상에 내가 휩쓸리게 되어서 나 개인의 인디비주얼한 개별적인 생각들을 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작가분들이나 혹은 주식 투자가들이나 그런 분들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죠. 언론사도 보수적인 언론인 조중동이 있고요. 좀 진보적인 성향의 한겨레와 뭐 한경이 있죠. 예. 그런 어떤 언론사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미디어 매체나 스마트폰이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알고리즘적으로 어떤 하루의 소식이나 정치인들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유튜버나 이런 것으로 접하게 되면 나의 어떤 생각과 사고가 그 유튜버나 페이스북에 세뇌가 되는 거죠. 그 광고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나 혼자 독서하고 글을 쓰는 시간들을 한 20년간 가져보다 보면 몰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청년들은 10분, 20분도 잘 어떤 집중을 못하죠. 그게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이 인간에게 주는 아주 많은 큰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소속과 단체를 신경을 안 썼고요. 나 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일주일 시간 텀으로 생각 주간이라는 것을 설정하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시간은 나 홀로 고독 속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 사색을 한다는 거죠. 그게 몰입에 빠진다는 거, 아주 깊은 몰입에 빠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모든 리더들이나 리더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해야 될 어떤 일들이겠죠. 그래서 리더라는 어떤 위치는 상당히 외로운 어떤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타락하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리더들의 범죄 행위들이 많이 발현되는 거죠. 오히려 서양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한국의 도덕적인 관념 문화에서는 리더들의 타락에 대해서 여론으로 질타하기 바쁘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보단 질타하기 바쁜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그 고독의 시간을 나 홀로 보낼 수 있었는가? 저는 화가 나면 화를 바로 풉니다. 근데 사람한테 풀면 안 되겠죠? 정말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면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 막 사정없이 때리고, 왜냐면 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바깥으로 아웃푸팅하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바깥으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국의 잘못된 어떤 그루나 선생님들은 참을 인자를 여기 이렇게 참을 인자를 써가지고 인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참으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참다 보면 고통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서가 얼굴해지고 몸에서 사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밥을 참고 뭐 성욕을 참고 이런다고 수행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수행은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절대 수행을 해서 그 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 자신이 인간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도를 얻기 위해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그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삶 가운데 그 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도를 얻지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도를 얻기 위해서 뭐 수행을 하거나 어떤 템플 사원에 어떤 1시간 정도 걸어가면서 어떤 굿 미를 얻기 위해서 1시간 더 크리스티나 템플 사원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사원에 걸어서 가서 어떤 밥을 한 끼를 얻어먹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어떤 일을 했었죠.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어떤 말들을 했겠지만 도를 못 얻었기 때문에 남을 찾아다닙니다. 진짜 저는 득음을 했던 사람이고요. 득음과 득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나 자신이 정말 내가 될 때 득음을 한 겁니다. 득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얻는다는 의미인데요. 남의 목소리를 카피하는 것이 득음이 전혀 아니고요. 근데 한국의 실용음악학원과 가수들은 타인의 목소리를 카피를 하고 노래 한 곡을 빨리 부르기 위해서 보컬 학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벽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리로 소리를 보내는 연습을 하고, 나의 신체 구조 안에서 그 나의 신체의 능력을 다 활용해서
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득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얻는다는 것은 남의 목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비로소 득음이라는 겁니다. 훈민정음의 뜻은 가르칠 훈자에다가 백성을 가르치는 어떤 바른 소리죠. 바른 소리. 그러나 한국 사회는 바른 소리를 해버리면 여론으로 매장을 당하죠. 매장을 당하죠. 진짜 소리를 알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지폐를 알면 위조 지폐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만 만나고 진짜만 추구했기 때문에 강연을 수천 편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정말 그 분야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강연을 수십 편을 다 들어봅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까지 다 하고 요약 정리를 하고 그런 삶을 한 20년 동안 살다 보면 TV를 안 보고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전 드라마 안 봅니다. 왜냐면 한국 드라마 너무 뻔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이제 외국 드라마를 시리즈로 본 적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내가 어떤 철학적으로 내 중심이 바로 선 상태에서 득음을 한 상태에서 나라는 사람의 개성과 인격과 나 자신을 아는 상태에서 타인의 좋은 것들을 첨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을 갖춘다는 것은 분별력을 기르려면 디지털 매체, TV와 인터넷을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그래야만이 분별력이 자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대중들은 미디어 매체에 오염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해서 그런 트렌드만 쫓아가다 보면 진짜의 멋있는 사람들, 진짜인 보컬, 진짜인 사업가, 진짜인 선생, 진짜인 경제학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소문만 의지하고 유명세만 의지한다면 그 유명세라는 것은 그 인기의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낀 거죠.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는. 그래서 진짜를 바로 아는 노력을 하신다면 인터넷상 게시된 모든 그 지식들을 다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책들을 수만 권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건설적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먼저 정도를 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금 편법적인 생각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들도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방향성을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바르게 알고 나서 가짜들이 이런 가짜 같은 책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읽어보시면 종합적으로 두 어떤 방향을 잘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은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분별력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성인식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 분별력 자체가 없는 여성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유명세나 이름 값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를 바르게 아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000권 읽은 사람, 10만 권 읽은 사람, 저는 조금 그 책 권수로 따지면 좀
우습게 생각합니다. 진짜 고전이나 클래시컬, 텍스트, 스테디한 책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베스트셀러를 읽어보시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지내다 보면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도 직접 해야 되고 방 청소도 직접 해야 되고요. 항상 어떤 방걸레로 일부러 닦기도 하고요. 어떤 내 몸에 수고로움을 줍니다. 물론 귀찮기도 하죠. 청소기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되도록 직접 어떤 뭔가를 만들고 하면은 요리도 정말 재밌습니다. 설거지가 좀 불편해서 그렇죠. 설거지가 조금 불편해서 왜냐면 설거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씻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어서요. 요리는 창조적인 일이어서 참 재밌습니다. 요리는. 예를 들어서 만둣국을 끓이다가 거기다가 떡만둣국을 끓여보기도 하고 만두에다가 칼국수면을 넣어서 칼국수와 떡만둣국을 혼합해서 이제 끓여보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어떤 요리를 조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파스타 요리를 하거나 스파게티를 할 때 스파게티에다가 어떤 감자를 넣어서 감자 스파게티를 해보면 맛도 괜찮고요. 감자튀김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요리에다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는 정말 재밌습니다. 창조적이기 때문에. 근데 설거지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죠. 예. 그래서 혼자서 그런 요리도 해보고 뭔가를 해보면 어떤 재미있습니다. 남들이 쉽게 상점에 가서 사 먹는 음식들은 조미료가 상당하죠. 맛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집에서 집밥 먹다가 외식을 할 때는 그 외식에는 짠맛하고 단맛이 집밥보다 상당히 많죠. 짠맛하고 자극적인 맛이라고 그러죠. 자극적인 맛. 맛을 좀 더 팝해야 잔잔하고 순수한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좀 뻥튀기 된 팝한 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 원리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를 얻은 사람이 그것을 비로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이 일상생활을 보면 막 문란하고 머리에 뭐 별로 든 것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퍼포먼스나 어떤 그런 예능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빛이 나 보이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팝이죠. 거품이라는 거죠. 거품이 마음껏 낀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홀로 있는 시간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고요. 예전에 독서를 하다가 그런 구절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독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은 참으로 많다. 그런데 성격을 제외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고독을 오랫동안 누리다 보면 요리법도 깨닫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얻는 것이 많아요. 그 대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있어서 대중문화적인 그들의 어떤 문화와 유행에 좀 반감이 생겨서 좀 천박하게 보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향을 띠다 보면 그들과 어떤 갈등이 생기죠. 갈등.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조직이나 단체에서 그런 어떤 그 때문에 이제 성격이 참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알고 보면
값진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고독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은 참으로 많으나 성격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그 구절의 뜻에 해당되겠죠. 정말 도를 깨우치려면 오래전에 스님들이나 어떤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죠. 산스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산에서 도를 닦는 거죠. 근데 굳이 산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고독을 즐길 수 얼마든지 득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저는 득음을 15년 전에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도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도라는 글씨가 길도자를 쓰죠. 길도자. 도덕경에 도와 덕이란 어떤 한자 글자가 있죠. 도가 무엇일까? 도는 어떤 인생 길. 왜 길도자를 쓸까? 이런 의문도 정하죠. 인생 길에서 올바른 길, 길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도라는 거죠. 근데 도자를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다는 의미와 머리수가 결합한 거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파자라고 하지. 파자. 나눠서 생각하는 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어원 분석이죠. 머리가 되는 길로 가는 길인 거죠. 그게 바로 도라는 거죠. 머리가 되는 길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도라는 거죠. 그게 도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노자 선생님께서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도는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를 못 얻은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막 이상주의에 막 신비한 뭐 명상을 하고 막 별 뭐 수행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진짜 도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그럼 운동선수의 도는 뭘까요? 그 운동 분야에 있어서 머리가 되는 거죠.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정치인은 뭘까요? 정치인으로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럼 성직자들은 뭐가 될까요? 성직자로서 우두머리가 되는 게 도를 말하는 거죠. 도. 그것을 이제 도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도를 이뤘나 안 이뤘나, 장인 정신이 있는가, 공을 이루었는가. 이 공이란 단어는 이렇게 쓰죠. 하늘과 이 땅을 잇는 글자에서 힘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여러분들께서 그 업이 단순히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공이 아니라 하늘의 경지와 땅의 경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을 이루었다, 성공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 이상한 철학자들이 많아서요. 혹은 또 자본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공이라는 것을 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힙합 가수들은 대놓고 이제 머니 스웩을 떨죠. 머니 스웩. 네? 머니 스웩. 메이웨더란 복식 선수도 이게 자기가 이제 샌드백을 칠 때 돈을 뿌려놓고
돈을 막 이렇게 내려게 풀어놓고 머니 스웩을 떠는 거죠. 이렇게. 메이웨더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 세상에서 정말 공을 이루었다고는 볼 수도 있겠죠. 예, 그 룰 안에서, 그 룰 안에서, 자신의 체급 안에서, 체급 안에서 어떤 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머니로 어느 정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합당한 성수를 올리면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니까. 근데 권투란 운동을 통해서 체급이 없는 상태에서 메이웨더가 싸우게 되면 음, 메이웨더가 밀리겠죠. 정말 권투를 글러브 없이 권투란 경기를 가지고 체급이 많은 분들하고 싸우게 되면 메이웨더가 어, KO를 당하게 되겠죠. 그럼 돌을 얻었다고 머리가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체급 안에서 경기 룰에 따라서 메이웨더가 이긴 거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체급이 그래서 메이웨더가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돈 많이 번 그 권투 선수가 그 보디가드를 등치가 어때요? 다들 막 이런 분들이죠. 그 이유가 그런 거죠. 메이웨더는 체격이 작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체급 안에서는 뭐 세계 최고겠지만 더 큰 이제 등치가 큰 체급에서는 어, 시비를 걸거나 길거리에서 어떤 그런 싸움에 붙었을 때는 메이웨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이웨더보다 등치가 큰 막 이렇게 막 훨씬 막 큰 키도 큰 막 이런 분들이 메이웨더를 바디를 이제 바디가드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퍼포먼스적인 어떤 효과를 인해서 메이웨더를 많이 띄워주거나 특히나 UFC 경기에서 어떤 그런 어떤 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신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거품이 상당히 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다는 개념하고 도를 얻었다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동안 30분이네요. 30분 동안 말해 보았습니다.